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지훈의 아파트는 갑자기 어둠에 휩싸였다. 불이 꺼진 순간 그의 가슴 속 불꽃처럼 타오르던 외로움이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들어선 남자, 민석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지훈의 세상을 뒤집는 첫 번째 균열이 되었다. 지훈은 28살,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낮에는 마케팅팀에서 숫자와 보고서에 쫓기며 웃음을 짓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그 웃음은 사라지고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그 다름을 숨겨왔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무심한 농담들 속에서 남자답게 살아야지라는 말은 그의 가슴에 상처를 새겼다. 하지만 그날 밤 정전된 불빛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길이 자신의 삶을 건드릴 수 있음을 직감했다. 민석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훈의 문을 열었다. 32살의 그는 전기기사로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들을 오가며 사람들의 일상을 되살리는 일을 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눈빛은 깊었다. 작업복 주머니에 넣은 공구들이 짤랑이는 소리가 그의 발걸음처럼 무거웠다. 어떤 문제인가요?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지훈은 어색하게 리모컨을 가리키며 말했다. 갑자기 불이 안 들어와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민석은 스위치박스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지훈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다. 민석의 손이 배선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마치 지훈의 마음속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듯했다. 꽉 끼네요. 민석이 중얼거렸다. 그의 손가락이 좁은 공간 속으로 들어가려 애쓰는 모습이 지훈의 가슴을 저렸다. 그 말 한마디가 지훈에게는 단순한 기술 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처럼 풀기 힘든 결속을 상징하는 듯했다. 민석의 손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지훈은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더워 보이네요. 민석이 고개를 들며 웃었다. 그 미소는 지훈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일은 익숙해요. 하지만 이 배선, 오래된 집이라서 더 꽉 물려있네요. 풀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가 지훈을 사로잡았다. 민석의 눈빛은 단순한 노동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훈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불이 다시 켜졌다. 방 안이 밝아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 민석이 일어나며 손을 털었다. 다 됐어요.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불러주세요. 지훈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문까지 배웅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남은 건 민석의 무릎 꿇은 자세와 그 꽉 끼네요라는 말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리 작업이 아니었다. 지훈의 삶에 스며든 처음으로 느껴보는 연결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민석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그 비 내리는 밤으로 돌아갔다. 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지? 지훈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며 자랐지만 항상 어딘가 어색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여자아이와 키스하는 장면을 보며 그는 이상한 질투를 느꼈다.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환경에서 동성애자라는 단어는 금기였다. 아버지의 남자가 되라는 말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민석도 그날 밤 지훈의 아파트를 떠나며 비슷한 생각을 했다. 그의 삶은 전기선처럼 얽혀 있었다. 20대 초반 군대에서 만난 동료와의 짧은 감정이 그의 모든 걸 바꿨다. 그 후로 그는 사랑을 피했다. 나는 그냥 직장인일 뿐이야. 민석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지훈의 외로운 눈빛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것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 같았다. 며칠 후 지훈의 아파트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 이번엔 부엌의 콘센트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민석의 번호를 눌렀다. 또 불이 안 들어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석이 도착했을 때 비는 그치고 가을 바람이 불었다. 또 꽉 끼었네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지우는 차를 탈았다. 커피 한 잔 어때요? 고마워서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울 생활은 어때요?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컵을 쥐며 대답했다. 바빠요. 매일 누군가의 불을 켜주지만 내 불은 꺼진 지 오래됐죠.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아렸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그래요. 매일 웃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민석은 어린 시절 제주도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다. 바다를 보며 꿈꿨던 자유, 하지만 서울로 올라와 잃어버린 그 자유. 지우는 서울 태생으로 가족의 기대 속에 갇힌 삶을 털어놓았다. 그날 민석이 다시 무릎을 꿇고 콘센트를 고칠 때 지우는 그의 곁에 앉아 지켜보았다. 이 일이 좋아요. 지훈의 질문에 민석은 손을 멈추고 말했다. 어둠을 밝히는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의 삶에 빛을 주는 거, 그게 제 가치죠. 지훈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삶에도 그런 빛이 필요했다. 민석의 손이 배선을 풀어내는 순간 지훈은 자신의 마음속 결속이 풀리는 듯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며 두 사람은 매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술이 명목으로, 나중엔 그냥 커피 한 잔으로. 지훈은 민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이 감정은 사랑인가? 그는 밤에 일기를 쓰며 고민했다. 민석의 강인한 어깨, 부드러운 미소, 그 모든 게 그의 마음을 채웠다. 하지만 공포가 따랐다. 만약 거부당하면, 가족이 알면, 한국 사회의 편견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지훈과의 만남이 그의 상처를 건드렸다. 과거의 그 동료, 군대에서 나눴던 짧은 키스와 그 후의 고통. 다시 상처받을 수 없어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어느 가을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흩날렸다. 민석 씨, 당신 덕분에 제 삶이 밝아졌어요. 지훈의 고백 같은 말에 민석은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하지만 곧 놓아버렸다. 나도.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지훈의 가족 모임에서 그는 아버지의 질문을 받았다. 여자친구는 언제 사귀냐?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그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들은 한강변으로 갔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지훈은 용기를 냈다. 저 당신을 좋아해요. 남자로서 그의 말은 바람에 실려 민석에게 닿았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오랫동안 숨겼어. 하지만 이 감정, 진짜야. 두 사람은 포옹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그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 상사의 목소리. 민석아, 내일 가족 모임 올 거지? 내 여자친구 데리고. 민석은 전화를 끊고 지훈을 보았다. 우리의 길은 쉽지 않아. 봄이 오며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시련이 따랐다. 지훈의 동료가 그들의 가까운 모습을 보고 소문을 냈다. 지훈이 게이인가 봐. 그 소문은 회사에 퍼졌다. 지훈은 상사의 눈초리를 느꼈다. 개인 생활은 조심해. 민석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전화. 민석아,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민석은 울었다. 엄마, 이게 제 정상입니다. 여름이 다시 왔다. 비가 내리는 그날처럼 두 사람은 다시 지훈의 아파트에 있었다. 이번엔 고장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다. 포기할까?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지훈의 손을 잡았다. 아니, 이 결속을 풀지 말아요. 꽉 끼어도 함께 풀어요. 그 말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그 포옹은 그들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다시 왔다. 지우는 회사를 옮겼다. 더 개방적인 환경에서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다. 작은 목소리지만 용기였다. 가족들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민석에게 말했다. 내 행복이 제 행복이야. 지훈의 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 눈 내리는 한강에서 두 사람은 약속했다. 함께 가요. 이 길을 민석이 말했다. 지훈은 웃었다. 꽉 끼어도 무릎 꿇어도 당신과라면. 그리고 봄,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의 법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의 사랑은 법 위에 있었다. 지훈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비가 내리는 서울을 보며 그들은 속삭였다. 우리의 불은 이제 영원히 켜졌어. 비가 그친 후의 서울거리는 항상 이렇게 축축하고 공기 중에 스며든 습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커피 잔을 쥐었다. 민석과의 첫 만남 이후 그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누군가는 사랑에 빠진 듯한 미소를 짓고 누군가는 피곤한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지우는 자신을 그들 속에 놓아보았다. 나는 어디에 서 있지? 민석은 그날 저녁 작업 후에 작은 술집에 들렀다. 소주 한 잔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그의 마음이 풀어졌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외로운 눈빛, 그리고 차 한 잔을 건네던 손길. 왜 그 사람이?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20대 후반에 군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자유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전기선처럼 얽힌 일상이었다. 과거의 그 감정, 군대 동료와의 짧은 순간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다시는 그는 잔을 비웠다. 다음 날, 지우는 또 콘센트 문제를 핑계로 민석을 불렀다. 사실 고장 난 건 없었다. 그냥 보고 싶었다. 민석이 도착했을 때 지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또 이상해졌어요. 민석은 눈치채고 미소 지었다. 그럼 바보죠. 그는 무릎을 꿇고 콘센트를 열었다. 이건 멀쩡한데요. 지우는 당황하며 미안해요 라고 중얼거렸다. 민석이 일어나며 말했다. 괜찮아요. 가끔은 그냥 확인이 필요하죠. 마음처럼. 그들은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엔 이야기의 깊이가 달라졌다. 지우는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항상 강하게 살아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약한 게 좋아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민석은 듣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그래요. 제주 바다에서 자랐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자유를 느꼈죠. 하지만 서울에 오니 모든 게 갇힌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의 말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주말에 한강을 산책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강변에서 지우는 민석의 손을 스치듯 만졌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민석 씨, 당신은 제게 빛이에요. 민석은 멈추고 지훈을 보았다. 당신도요. 어둠 속에서. 하지만 그 손은 다시 놓아졌다.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다. 겨울이 다가오며 지훈의 내적 갈등이 심해졌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동료의 연애는 어때? 라는 질문에 그는 아직 이라고 얼버무렸다. 집에 돌아와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이게 나야.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어. 그는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그들은 눈 내리는 카페에 앉았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게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민석의 눈이 커졌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나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지훈은 눈물을 삼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민석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놓지 않았다. 천천히 함께 걸어요.
그 손길은 두 사람의 여정을 바꿨다. 하지만 시련은 곧 왔다. 민석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민석아, 왜 요즘 이상해? 여자친구 없어? 민석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인생 망칠 거야. 민석은 울었다. 그날 밤, 그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힘들어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지훈도 가족의 압박을 받았다. 설날 모임에서 아버지가 결혼 생각은? 이라고 물었다. 지훈은 곧 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민석을 생각했다.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그는 민석과 함께 산책하며 말했다. 우리 도망칠까요? 민석은 웃었다. 아니, 맞서요. 이게 우리의 삶이니까. 봄바람이 불며 두 사람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지훈의 친구 하나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고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다. 민석은 회사 동료에게 커밍아웃했다. 이게 나야. 놀랍게도 몇몇이 안아주었다. 고생 많았어. 여름, 비가 다시 내리던 날, 지훈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비를 보았다. 기억나요? 처음 만난 그날 민석이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꽉 끼네요. 그 말 아직도 생생해요. 민석은 무릎을 꿇고 지훈의 손에 키스했다. 이제 풀었어요. 우리의 결속을. 여름 끝자락의 더위가 서울을 괴롭히던 때 지훈과 민석의 관계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내적 파도는 여전히 일렁였다. 지훈은 새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밤에 민석의 문자를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벅찼다. 오늘도 고마워. 민석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지훈에게는 세상의 모든 위로였다. 그는 민석 덕분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다. 민석은 작업 현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민석이 요즘 밝아졌네. 연애하나? 누군가 농담했다. 민석은 웃으며 그렇게 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그의 과거는 아직 그를 쫓았다. 군대 시절의 그 동료, 이름조차 잊힌 그 사람과의 순간은 아름다웠지만 끝은 고통이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민석은 지훈에게 털어놓았다. 그 후로 사랑을 믿지 못했어요. 지훈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민석을 안았다. 이제 나예요. 당신 곁에. 두 사람은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민석의 고향 바다를 보며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속삭임을 삼켰다. 여기서 자랐어요. 자유로웠죠. 민석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지훈은 이제 우리 자유예요 라고 말했다. 그 여행은 그들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지훈의 회사에서 소문이 커졌다. 지훈이 게이래. 민감한 프로젝트 맡기기 힘들어 상사가 그를 불렀다.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회사 이미지 생각해 지훈은 분노를 삼켰다. 이게 제 삶입니다. 그는 퇴사를 고려했다. 민석에게 하소연했다. 포기하고 싶어요. 민석은 단호했다. 아니, 싸워요. 당신의 가치를 지켜요. 민석의 가족 갈등도 깊어졌다.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민석아, 상담소 가보자. 고칠 수 있어. 민석의 가슴이 찢어졌다. 엄마, 이건 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민석은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다. 지훈은 그를 기다렸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의 메시지가 민석을 되살렸다.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행복해. 누군가의 말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훈은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였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단풍이 물든 산책로에서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집을 같이 사는 거 어때? 지훈의 제안에 민석은 좋아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이사 준비 중 지훈의 아버지가 방문했다. 이 집 혼자 사는 거냐? 지훈은 용기를 내 아니요. 민석 씨와 함께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남자 둘이 긴 침묵 후 아버지는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작은 승리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이 왔다. 축하해. 그들의 집은 따뜻했다. 민석은 지훈에게 선물을 주었다. 작은 전구 모양의 목걸이. 당신의 빛이에요.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새해 민석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고객 불만이야. 내 생활 방식 때문에 민석은 무너졌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훈은 안아주었다. 아니, 세상이 잘못됐어. 새 출발해요. 새해의 추위가 서울을 얼어붙게 하던 때 민석의 해고는 두 사람의 삶에 큰 파도를 일으켰다. 민석은 집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훈은 직장에서 돌아와 민석을 안았다. 당신 탓 아니야. 우리는 강해. 하지만 지훈의 마음도 흔들렸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나? 민석은 이력서를 쓰며 과거를 회상했다. 제주에서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조기 사망 후 어머니와의 고된 삶, 강하게 살아야 해라는 어머니의 말이 그의 등에 짐이 되었다. 전기기사가 된 건 안정된 직업을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안정도 무너졌다. 지훈아, 내가 무거운 짐이야. 민석의 고백에 지훈은 아니, 당신은 내 비디야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민석은 프리랜서로 전기 수리를 시작했다. 작은 작업들이지만 각 집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위로가 되었다. 고마워요. 불이 켜졌어. 한 할머니의 말이 민석의 가슴을 울렸다. 지훈은 회사에서 LGBT 지지 그룹을 만들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동료 몇이 합류했다. 작은 모임에서 지훈은 사랑은 차별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봄, 벚꽃이 피던 날, 민석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민석아, 미안해. 내 삶을 존중할게. 그녀는 지훈을 만나러 왔다. 고생 많아. 그 만남은 눈물로 끝났다. 엄마, 사랑해요. 민석의 말에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가족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훈의 아버지도 변했다. 어머니의 권유로 상담서를 읽고 아들아, 미안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 지훈은 울었다.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가족 모임에 함께 갔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민석 씨, 잘 부탁해. 아버지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여름, 더위 속에서 민석의 프리랜서 일이 번창했다. 그는 작은 작업실을 열었다. 전기기사 민석 간판 아래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게 그의 사명이었다. 지훈은 승진했다. 당신 덕분이야. 그는 민석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 바다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영원히를 약속했다. 하지만 갈등은 남아있었다. 온라인에서 LGBT 혐오 댓글을 본 지훈은 우리를 미워해? 라고 물었다. 민석은 무지 때문이야. 우리는 살아 보여줄게 라고 답했다. 그들은 자원봉사로 커뮤니티를 도왔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했다. 가을, 단풍잎이 떨어지던 산책에서 민석이 무릎을 꿇었다. 이번엔 반지 상자였다. 지훈아, 나와 결혼해.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다. 겨울, 눈 내리는 결혼식.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축하해. 그들의 손은 영원히 연결되었다. 결혼식 후의 겨울은 두 사람에게 평화로운 선물이었다. 작은 아파트는 이제 그들의 둥지였다. 벽에 걸린 사진들, 제주바다, 한강 산책, 비 내리는 창가, 이 모든 게 그들의 여정을 증명했다. 지훈은 아침에 일어나 민석의 잠든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현실이야. 민석은 작업실에서 바쁘게 지냈다. 오늘도 빛을 켜줄게.
하지만 결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런 사람들이 지우는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언제쯤 이게 자연스러워질까? 민석은 우리가 바꿔야지 라고 말했다. 그들은 블로그를 열었다. 우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일상을 공유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댓글 중엔 지지와 비난이 섞였다.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지훈의 커리어는 꽃피었다. LGBT 지지 캠페인에 참여하며 그는 강연을 했다.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빛을 보여주세요. 청중의 박수가 그의 가슴을 채웠다. 민석은 작업실을 확장했다. 동료를 고용하며 모두 환영이라고 말했다. 한 젊은 직원이 저도 비슷해요 라고 고백했다. 민석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강해. 가족 관계도 안정되었다. 지훈의 어머니가 요리를 가져왔다. 민석 씨, 맛있게 먹어. 민석의 어머니는 제주에서 과일을 보냈다. 건강히 지내. 두 가족의 모임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이게 가족이야. 지훈이 속삭였다. 봄, 벚꽃축제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아이들이 예쁘다. 라고 외쳤다. 그 순수함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뉴스에서 본 혐오 범죄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해. 민석이 말했다. 그들은 재단에 기부했다. 변화를 위해. 여름, 더운 밤 지훈은 민석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처음 만난 그날 무릎 꿇은 당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민석은 웃었다. 그때부터 운명이었어. 그들은 창가에서 비를 보았다. 꽉 끼어도 풀었지. 가을, 수학의 계절. 민석의 작업실에 첫 제자가 왔다. 기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민석은 가르쳤다. 빛을 주는 법을. 지훈은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겨울, 눈이 쌓인 산에서 그들은 스키를 탔다. 넘어질 때마다 웃었다. 함께라면 안 넘어. 그들의 사랑은 이제 산처럼 단단했다. 시간은 흘러 결혼 1주년이 다가왔다. 서울의 여름은 여전히 습하고 더웠지만 지훈과 민석의 마음은 시원했다. 그들은 작은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로 가자. 민석의 제안에 지훈은 좋아라고 답했다. 비행기에서 창밖 바다를 보며 지훈은 당신 만나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민석은 손을 잡았다. 나도. 제주에서 보낸 날들은 치유였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과거의 상처를 씻어냈다. 군대 때 그 일, 이제 용서했어. 민석의 고백에 지훈은 당신 강해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했다. 우리 사랑처럼 밝아.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다. 돌아와. 일상이 재개되었다. 지훈의 책이 출간되었다. 서점에서 사인회를 하며 팬들이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민석은 자랑스러웠다. 내 영웅. 그의 작업실은 이제 커뮤니티 센터처럼 변했다. LGBT 청소년들이 모여 이야기 나눴다. 여기서 안전해요.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정치적 변화로 동성결혼 법안이 논의되던 때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지훈은 인터뷰에서 사랑의 권리를 이라고 외쳤다. 위협 메일이 왔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민석은 조심해라고 걱정했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가을, 단풍 축제. 가족들이 모였다. 1주년 축하해. 어머니들의 요리가 테이블을 채웠다. 아버지들은 소주를 돌렸다. 민석아, 지훈 잘 부탁해. 그 평화로운 순간 지훈은 눈물을 글썽였다. 이게 꿈 같아.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민석의 말에 지훈은 언젠가 라고 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대를 잇는 꿈이 되었다. 새해, 눈 내리는 거리에서 민석이 다시 무릎을 꿇었다. 영원히 사랑해. 지훈은 안았다. 나도. 2주년이 된 겨울,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지훈과 민석의 집은 이제 가족의 중심이 되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은 바빴다. 오늘도 한 명의 빛을 켰어. 민석이 말했다. 지훈은 당신 덕분이라고 웃었다.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뉴스를 보며 그들은 울었다. 드디어 거리로 나가 축하했다. 무지개 깃발 아래 사랑 만세. 그들의 손은 높이 들렸다. 하지만 개인적 시련이 왔다. 민석의 건강 문제, 과로로 심장 이상,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라는 진단에 지훈은 무너졌다. 내 탓이야. 민석은 아니, 함께 이겨 라고 말했다. 회복 기간, 지훈이 돌봤다. 차 한잔 어때? 그 간호는 사랑의 증거였다. 봄, 민석이 퇴원했다. 새 출발, 그들은 산책을 재개했다. 벚꽃 아래, 고마워, 지훈아. 지훈은 항상 곁에. 여름, 작업실 재개. 민석은 더 조심스럽게 일했다. 지훈의 책 2권이 나왔다. 빛의 여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가을, 입양 상담. 준비됐어. 아이의 사진을 보며 그들은 꿈꿨다. 우리 가족. 겨울, 3주년. 눈 내리는 결혼 기념일. 꽉 끼어도, 무릎 꿇어도 사랑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시간의 강물이 흘러 5년이 지났다. 지훈과 민석은 이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그들의 집에는 작은 아이, 민준이가 있었다. 입양한 지 2년, 민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아빠, 놀아. 민준의 부름에 민석이 달려갔다. 지훈은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우리의 기적. 민석의 작업실은 체인으로 성장했다. 빛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지점을 냈다. 직원들은 LGBT 포함, 다양했다. 포용이 우리의 힘. 지훈은 작가이자 활동가로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되었다. 한국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가족은 더 커졌다. 민준의 할머니들이 번갈아 왔다. 민준아, 할머니 요리 먹어. 아이의 사랑에. 가 모두를 웃게 했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민준의 학교에서 괴롭힘. 내 아빠들 이상해. 지훈과 민석은 학교에 갔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 그들은 아이에게 너는 소중해라고 가르쳤다. 여름, 가족 여행. 제주에서 민준이 바다를 보며 아빠처럼 강해질게. 민석은 눈물 지었다. 가을, 민준의 생일. 5살 됐어. 케이크 불을 끄며 그들은 약속했다. 항상 지켜줄게. 겨울, 눈 내리는 밤 창가에 앉아 지훈은 민석에게 말했다. 처음 그 말, 꽉 낀 에어부터 시작됐지. 민석은 무릎 꿇고 민준을 안았다. 그리고 이제 이 행복. 그들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 영원한 빛이 되었다. 한국의 하늘 아래 무지개가 피어났다.